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최민규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나요?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최민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사업의 매력과 이 코로나라는 시국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 등등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왕 1시간이라는 그 귀한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집중해서 들어보신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을 언제 만났는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23살에 처음 만났더라고요. 그 23살이라는 나이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저에게도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처음이라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왕 한번 알아보는 거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들어봤는데 괜찮으면 더 알아보면 되는 거고, 아니다 생각이 들면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혹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오케이, 뉴스킨 비즈니스 이런 거구나. 나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뉴스킨 사업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요,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 비즈니스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페이지는 어, ABCD 이론을 조금 들고 와봤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성취를 해 나가는 거죠. 저의 5년 전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5년 후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그러면 노력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뭐, 노력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들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진짜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선릉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선릉에서 광주를 가게 되었을 때 A라는 친구는 자전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자동차를 선택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빨리 쾌적한 환경으로 광주를 도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B이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근데 자전거를 선택한 A는 노력을 안 했나요? 오히려 B라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했죠. 땀도 흘리고 막 헐레벌떡 하면서 자전거를 페달을 밟았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한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를 선택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ABCD 이론과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정말 현명한 선택을,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어, 어린 시절에 IMF가 터지면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고개만 돌리면 얼굴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5명인데 너무 좁아가지고 고개 돌리면 얼굴이 있고 고개 돌리면 얼굴이 있는 그런 집이었고, 벽지는 원래 벽지 색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곰팡이가 막 쓸어가지고 어둑어둑했었어요. 거기다가 벽과 벽 사이에 전깃줄을 이용해가지고 빨래를 널 데가 없으니까 그 전깃줄에다가 빨래를 널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진짜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살고 싶다. 나도 친구들처럼 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편안하게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런 잘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선 돈을 잘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취직을 할 때 나는 돈 잘 버는 직장에 취직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항공정비사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항공정비사는 한 달에 한 4, 500을 벌 수 있었고, 내가 스펙만 키운다라면 700, 800, 1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거구나 싶은 생각에 제가 항공정비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정말로 잘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어떤 식으로까지 공부를 했었었냐면, 원래 시험 기간 되면 한 2주 전?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날 수업을 했던 날, 그러니까 수업이 있던 첫날부터 저는 도서관을 가서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 학과에서 굉장히 잘했어야만 했고 잘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 한 번 오게 됩니다. 뭐였냐면 선배들과의 어떤 멘토링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왜 귀중했냐면요. 저랑 같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같은 선택을 한 분들의 나의 5년 후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제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결국 저의 미래의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타임머신을 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설레고 기대가 되고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막 질문을 막 깊숙한, 깊이 있는 질문들은 아니었지만 질문들을 막 여러 개 적어가지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려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멘토링 시간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진짜 500만 원 벌어요?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번대요. 그랬더니 저는요, 돈을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500만 원 벌면 성공한 거였잖아요. 근데 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 진짜 여기서 잘하기만 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 500만 원 버니까 정말 행복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제가 안 보이던 그 선배 얼굴에서 안 보이던 갑자기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그 500만 원 벌면 뭐 하냐? 내 와이프랑 자식이 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지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어떤 내가 도움이 되었다라는 마음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뿌듯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같이 행복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인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형한테 쓰이는 돈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쓰는 돈, 병원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엄청난 그 혼란이 왔었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은 돈을 많이 벌면 취미도 즐길 수 있고 건강도 찾을 수 있고 행복도 찾을 수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서 취업을 한 선배들 나의 미래의 모습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취미, 건강, 행복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돈 하나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좀 엄청난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SNS를 통해서 뉴스킨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자, 여기 들어오신 한 400여 분 되시는 사장님들이, 어,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뉴스킨을 만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뷰티 모델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와, 진짜 내가 서울에서도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어 제품 체험을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생각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전라북도 남원 사람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 선릉까지 가려면요, 한 4시간 정도가 걸려요. 야, 이거 4시간을 버스 타고 달려가지고 내가 제품 체험 받으러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손은요, 버스표를 예약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한테 컨택해 주셨던 분이 굉장히 미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버스표를 예약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원래 피부가 엄청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남자다 보니까 뭐 화장품에 관심도 없었고, 화장품을 항상 엄마나 누나가 사줬었던 거, 그런 거를 항상 사용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체험을 받아봐도 뭐 그냥 그런, 야, 이거 제품 좀 괜찮구나? 뭐 요 정도였지 막 별다른 관심이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제품 체험을 해주셨던 그분이 저한테 질문 하나를 해주셨어요. 민규 씨, 혹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민규 씨, 그거 아세요? 돈을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이거를 그려주시더라고요.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다들 아시나요? 자, 노동 수입은요, 말 그대로 나의 어떤 24시간 중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노동을 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공정비사, 그런 것처럼 내가 여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돈을 못 버는,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없는 그런 항공정비사와 같은 그런 삶이 바로 노동 수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IMF가 터졌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해졌잖아요. 그런 어떠한 나와는 별개의 어떤 코로나와 같은, IMF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내가 노동을 할 수 없는, 또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소득이 바로 노동소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20 몇 년이 바로 저런 수입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오른쪽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권리 수입.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요, 자산과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이 바로 권리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 자산이 쌓여지게 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입이 바로 권리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딱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 항공정비사를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원했던 삶, 아까 전에 뭐 건강, 뭐 돈, 자유, 취미, 뭐 등등 여러 가지 써 내려갔던 거, 그 원했던 삶을 이루려면 결국은 내가 흔히 알고 있었던 노동 수입이 아니라 권리 수입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야겠네. 라는 게 이해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뉴스킨을 해보겠다라고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남원에서 올라온 시골 촌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겁도 많았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부터 무슨 꿈을 꾸었죠? 잘 살고 싶다.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지만, 진짜 20년 만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도구가 막상 내 눈앞에 오니까 굉장히 두렵고 의심이 들고 괜히 경계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는 야, 이거 찾았다라는 마음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됐었었는데, 제가 겉으로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 아, 죄송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말했던 게 진짜면 어떡하지? 내가 그 무서운 마음에, 겁이 드는 마음에 뒤돌아서 왔지만
나 20년 동안 그거 꿈꿔왔잖아.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거 20년 동안 너무 간절히 원했잖아.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진짜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진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연락해서 저요. 그거 진짜 알아볼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저한테요. 이 사업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막 주셨던 뭐 책이나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가 정말 괜찮다.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의심 갖고 뭐 경계심이 들었었지만 이 비즈니스를 꼼꼼히 검토를 해본 결과 정말 내가 몰랐던 세상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 비즈니스를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보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강의 하나를 보고 나서 내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나를 봐놓고 야 이거 대박이다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꼼꼼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회사, 아무리 우리한테 매력적인 소득이 주어지고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해서 회사가 나라에서 인정해주지도 않는 회사면 어떡해요? 그럼 불법 회사면 어떡해요? 할 거예요?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다고 한들 보상이 굳이 매력적이지 않고 그냥 시중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동소득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회사 좋고 보상은 좋은데 제품이 완전 쓰레기야. 썼는데 피부가 오히려 안 좋아지고 오히려 살이 찌고 건강이 악화돼. 그런 제품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회사와 보상과 제품을 내가 진짜 믿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뉴스킨이라는 회사인가를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분께서 처음에 저한테 추천을 해줬던 책이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책 안에서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딱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거입니다. 경제 사사분면이에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자, 아까 전에 제가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를 해드렸는데 이 왼쪽을 한번 보실게요. 검은색으로 써져 있는 E, 인플로이라는 직장인, 그리고 S, 셀프 인플로이라는 어떤 자영업자. 이 왼쪽에 해당하는 E와 S 분면에 있는 분들이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동 수입, 항공정비사와 저희 부모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러한 직업들이 바로 이 왼쪽 분면에 있는 노동 수입이었어요. 내가 일을 해야만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수입.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B와 I 분면은요. B는 비즈니스 사업가, 시스템을 소유한 어떤 사업가 분면이고 I는 투자가 분면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분면만 다룰 텐데요. 이 오른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하지 않아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수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전 세계의 인구를 100%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약 95% 정도가 왼쪽에 있는 노동 수입에 해당한다고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이 이 노동 수입을 벌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몇 명 있는가? 진짜 운이 좋으면 한 명? 아니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나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자,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죠? 자, 근데 지하철이 한 타임에 한 10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칸. 근데 지하철을 출근길에 타다 보면 막 여유롭게 타는 게 아니라 막 낑겨서 타잖아요. 막 얼굴 거의 맞댈 정도로 막 타잖아요. 그 정도로 탈 때 한 칸에 한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0칸이에요. 그러면 한 2,000명 정도가 한 타임에 출근길 한 타임에 탄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2,000명 중에 과연 오른쪽 분면에 있는 권리 수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한 5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0명 중에 5명.
왜? 5%라니까. 근데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권리 수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지하철을 왜 타고 있을까요? 탈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그 정도로 저희 주변에 이 권리 수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옆에 이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나 많죠. 그게 95%나 해당되죠. 자, 근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뭐냐, 이 노동 수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해서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경제 흐름은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5%의 현금만이 노동 수입에서 풀리고 있고요. 95%의 현금이 그 권리 수입에서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95명의 사람이 치킨 5마리를 가지고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거의 오징어 게임에서 싸우듯이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겠죠? 치킨을 뜯다가 사람을 뜯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권리 수익 같은 경우는요, 5명의 사람이 95마리의 치킨을 가지고 나눠 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이 남죠. 남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에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어도 되고,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됩니다. 맞나요? 자, 그 정도로 굉장히 풍족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른쪽 분면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원했던, 그리고 제가 원했던 한 번뿐인 인생에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이었죠? 그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왼쪽 분면인가요? 오른쪽 분면인가요? 자,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이 오른쪽 분면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오른쪽 분면으로 이동해야 돼요. 자, 근데 오른쪽 분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백종원, 서장훈, 박진영, 아이유 이들의 공통점은요, 권리 수입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백종원은 더본코리아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그 대표로서 로열티를 받으면서 권리 수입을 누리고 있고요. 서장훈은 건물이라는 걸로 권리 수입을 누리고 있고, 박진영도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고, 아이유는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던,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아니면은 어디 뭐 가게에서 흘러나오던, 그럴 때마다 아이유 통장에 띵동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이 권리 수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결국 살아갈 때, 이 오른쪽,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모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 직장에서 한 200에서 300 정도를 번다라고 한번 쳐봤을 때 그 2, 300을요. 일하지 않아도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권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일단 그 상상해보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평범한 내가 그 삶이 가능한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답을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와 같은,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딱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시스템을 사라고 합니다. 백종원이 갖고 있는 그 더본 코리아를 사래요. 서장훈이 갖고 있는 그 건물을 사래요.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라고 합니다. 건물을 만들래요. 지으래요. 그리고 아이유가 작사 작곡한 노래처럼 우리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아요. 공감하시나요? 자,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3번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편승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해서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요, 괌이라는 땅을 딱 밟아버리는 순간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괌 땅을 딱 밟으면 꿈 이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비행기죠.
자, 근데 그때 비행기를요, 살 것이냐, 비행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대한항공이라는 비행사에 내가 티켓만 끊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괌을 갈 것이냐, 뭐가 가장 쉬울까요? 3번이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3번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즉 뉴스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 주변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그거 뭐 다단계 아니야? 그거 뭐 그 사람 끌어들이는 일 아니야? 뭐 아메이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희,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요. 바야흐로 무점포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15년 전에 했던 거 아세요? 15년 전에 했는데 15년이 흐른 지금 무점포 시대가 알게 모르게 우리 옆에 막 와 있는 거 아세요? 이건희의 말이 가짜였나요?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점포 시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유통의 변화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즉 뉴스킨이요, 결국 유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유통이 무엇이냐면 한 10,000원 정도 되는 화장품을 만듭니다. 10,000원이라는 그 뭐냐 비용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김태희가 광고에 나와서 촉촉해요 이 한마디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사죠. 저 화장품을 바르면 김태희 피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고를 보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총판, 도매점, 소매점 해가지고 유통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사게 되었을 때는 10,000원짜리 제품을 얼마에 주고 사요? 10만 원을 주고 삽니다. 자, 근데 10만 원을 주고 샀지만 결국 내 얼굴에 바르는 건 얼마예요? 1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완전 나빠요? 완전 나쁘죠. 자, 광고도 결국 우리 피부가 좋아지는 거랑은 상관없고 유통 과정과 우리 피부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소비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유통이 뭐냐면 똑같이 10,000원짜리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는 그대로 합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유통 과정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곳에서 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살 때는 한 9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유통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신어보고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제품을 주문하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0,000원짜리 제품이 아니라 조금 더 고품질로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유통 구조를 확 줄여버린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에게 팔려 나갈 땐 7만 원. 자,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런 10,000원짜리가 아닌 3만 원짜리의 고품질을 10만 원이 아닌 7만 원의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고품질이에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발라봤는데 그냥 느낌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내 피부를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너가 발라보고 나서 정말 좋다라면 그거를 주변에게 소개도 해봐라. 그러면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너의 어떤 광고비로서 너의 그 광고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지만 너에게 그런 소개를 했을 때 광고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자, 나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을 보면요. 기업 주도형과 소비자 주도형이 나와 있어요. 자, 기업 주도형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저희 집 주변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마트가 전국 매출 1위를 했대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저랑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 유통 과정 속에서 기업 주도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비자 주도형은 뭐냐면 뉴스킨 코리아가 매출액이 올랐어요. 그러면 소비자이자 사업자인 제가 그 매출액이 오른 거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유통 구조 중심에 소비자라는 내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비자 주도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가 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딱 두 가지 구조가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플랫폼 비즈니스. 두 번째는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합쳐져 있는 게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용해 봤을 수도 있고 아마 어제는 무조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건데요. 배달의 민족은요, 이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회사와 그 햄버거를 먹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자, 연결을 시켜줬을 때 맥도날드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게 바로 배달의 민족이에요. 자, 이런 구조가 바로 플랫폼이에요. 배달의 민족은 중간에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의미로 플랫폼 어플입니다. 자,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요, 햄버거라는 재고가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그 햄버거라는 재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낼 공장이나 창고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로드샵에 혹시 배달의 민족 매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은요, 온라인상에서 재고도 필요 없고, 공장도 필요 없고, 창고도 필요 없고, 매장도 필요 없이 단순히 연결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코로나 시기 이후에 많은 자영업자들, 식당들, 카페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배달의 민족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요. 자,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배달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야놀자, 쿠팡,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카카오톡 등등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는요, 온라인이 대중화가 되면서 플랫폼이 당연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뉴스킨이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1인 기업 플랫폼 대표로서요, 뉴스킨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저는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전 세계에 피부 좋아지고 싶은 사람,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 또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사람들을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유통 구조를 설명해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그런 플랫폼이 그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그 모든 광고비를 저한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소비자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약 플랫폼을요,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구축하게 되면 백다방 강남점, 백다방 선릉점과 같은 하나의 대리점을 저한테 무점포 대리점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건희가 말했던 내가 10명에서 15명의 플랫폼을 구축하면 그런 무점포 대리점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득으로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100에서 200만 원의 소득이 단일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올 수 있는가? 자,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호빈 사장님이어서 이호빈 사장님을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호빈 사장님의 지금 피부가 너무너무너무나 좋으시지만, 그리고 몸도 너무 좋으시지만, 완전 고민이 심했던 여드름 피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 여드름 피부가 저로 인해서 그 뉴스킨 제품을 써봤는데 여드름 피부가 싹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제품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쓰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호빈 사장님이 뉴스킨 제품을 평생 쓴다라는 건 제가 평생 돈 번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100에서 200만 원 소득이 단일성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와 함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대표적으로 백종원의 백다방이 있죠. 자, 백종원의 백다방은요, 전국의 여러 지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뭐 강남에도 있고요. 선릉점도 있고요. 그죠? 자, 근데 그 하나하나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그 로열티가 백종원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백종원은요, 방송을 하고 있어도 이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소유진이라는 와이프와 함께 여행을 가더라도 이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백다방이 백종원 거이기 때문에. 자,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는 사람이요, 무점포 대리점이 되고, 저와 같은 무점포 대리점을 나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나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무점포 대리점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무점포 대리점으로부터 일어나는 매출액에 대한 일정 로열티를요, 제가 받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5%죠. 자, 근데 이것까지 보면은, 백종원과 똑같은 비즈니스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가요, 백다방 선릉점을 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백다방 선릉점을. 자,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저희 가게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다가 민규 씨, 저 놀러 왔어요. 저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기는 개인 카페가 아니라 백종원이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카페를 갈 뭔가 용기보다는 그냥 믿고 먹는 백종원을 믿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손님이 그래서 많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레시피를 누가 고민해요? 백종원이 고민해 주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누가 고민해요? 백종원이 해주잖아요. 야, 이거 백다방을 나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A라는 사람이 저한테 백다방을 어떻게 하면 차릴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저는요, 백다방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차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자, 그랬을 때 그 A라는 사람은 저로부터 백다방 대리점을 차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A의 대리점, A의 백다방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가 저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쉽게도 안 들어와요. 그것마저도 백종원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 또한 백종원 거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뉴스키는요, 제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도와준, 내가 직접 알려준 그 1대 대리점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1대 대리점으로부터 또 직접적인 1대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2대. 그 2대 대리점마저도 저한테 로열티로 잡혀진다라는 거예요. 또 2대로부터의 1대도 저한테 잡힌다라는 거고, 4대, 5대, 6대까지 어떤 저의 로열티로서 6대 5%가 저의 로열티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정말 대박인 것은요, 1대 대리점도요, 그로부터 6대 5%가 가능해요. 3대 대리점도요, 그로부터 6대가 가능해요. 저에게 있어서 6대 대리점도요, 그로부터 6대 5%가 가능해요. 굉장히 공평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배출하고 있는 하나의 대리점이요, 백다방 강남점과 같은, 백다방 선릉점과 같은 그런 하나의 대리점을 배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스타벅스를 배출하는 개념, 뭐 EDR을 배출하는 개념, 맥도날드를 배출하는 개념과 똑같다라는 거죠. 왜? 저만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들도 가능하고 이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백종원과 저희의 차이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회사와 보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믿을만하고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제품. 아무리 좋은 회사와 아무리 매력적인 보상이더라도 제품력이 우리와 맞지 않고 쓰레기라면 우리가 굳이 이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라는 게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수상받은 사진들이에요. 어떠신가요? 제가 스샷을 다 안 해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자, 광고를 하지 않고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받기 전에는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그랬어요. 자, 근데 알아보니까
이 제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품이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 뉴스킨 회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수상을 받은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 주위에 있는 이 최민규라는 평범한 사람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어떤 선의의 힘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들은요, 저로 인해서 피부나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피부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도 됐고,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던 20년 동안 달고 살았던 분인데 이 TR90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몸의 독소를 다 빼내게 되면서 아토피라는 그 질병도 낫게 해줬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접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줌 화면으로 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의 원래 피부가 이랬던 게 아니라요. 굉장히 좁쌀 여드름도 심했고 여드름 흉터, 뭐 홍조기도 굉장히 심했던 저였어요. 근데 뉴스킨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력이 있고요. 심지어 이거예요. 지금 지하철을 돌아다니거나 TV 방송을 보게 되면 가끔 한 번씩 보게 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가끔 한 번씩 보게 되거나 아예 못 보시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요. 대기업과 이런 유명하신 영향력 있는 분들은요.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의 비전을 알고 인수를 하고 집중을 하고 뭐 이 시장성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빌 게이츠가 한 말이 뭐냐면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적인 그 인물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대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체 뭐길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가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요. 이미 7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해왔고 저번 달부터 이 제품을 선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력과 함께 시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대기업도 넘볼, 그리고 빌 게이츠나 오바마 같은 영향력 있는 리더들도 넘볼 그러한 시장성을요. 우리는 하나의 투자금도 없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메타와 같은 뷰티 제품과 같은 제품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얼마 투자했나요? 투자한 금액 있으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 회사에서는요. 우리 같이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제품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제가 처음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회사, 그리고 두 번째 보상, 그리고 세 번째 제품력. 여기까지 해서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터치를 해봤는데요. 오늘 강의 이 이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메타라는 제품이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해서 이런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이러한 보상이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떤 이런 회사가 나올 수가 있지? 아니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고요. 자, 근데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을 때, 야, 이거 뉴스킨 비즈니스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가슴속 깊숙이 풀리지 않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또. 그게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 뉴스킨 비즈니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좋으면, 네가 말하는 뉴스킨이 그렇게 좋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야지 왜 다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말하는 뉴스킨이 그렇게 좋으면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해야 되고 평범한 너가 했으면 무조건 성공해야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지고 아니면은 뭐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뉴스킨을 인터넷에 치게 되면 막 다단계라고 뜨고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평범한 내가 할 수 있을까였어요. 저는 시골 촌놈이잖아요. 진짜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난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누구보다 평범했는지
별명조차도 최민규였어요. 그냥 최민규가 별명이었어요. 특징이 없어가지고. 자, 그랬던 제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이 비즈니스를 하나씩 알아보면서 전개해 나가보면서 이 질문 하나하나씩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왜 다 안 할까? 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제가 지금 강남 땅에 있거든요. 강남 땅이요. 한 20년 전과 지금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해요. 자, 근데 20년 전에 강남 땅이 헐값이었을 때 이 땅을 한번 사보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 땅 한번 사봐라고 이 땅 곧 있으면 막 이러면서 막 사보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권유받았을 때 100명이 다 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100%의 사람들이 다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들을 자세가 되었는지, 어떤 타이밍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요, 뉴스킨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이쁘장하신 분한테 뉴스킨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만약에 타이밍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업이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들어가는 거지, 굳이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이 기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킨 사업이 그렇게 좋으면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해야지 왜 다 성공 못하고 빚지고 뭐 이러는 거야? 일단은요,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일 있어요? 시작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일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요, 헬스장에 가서요, PT 선생님한테 운동을 받아요. 그리고 PT 선생님은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 PT 선생님이 알려주는 식단 제가 다 지켜요. 그럼 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나 몰랐다. 나 그렇게 하면 살 빠지는 거 몰랐다. 없으시죠? 근데 왜 사람들이 모두 다 다이어트를 성공 못 할까요? 그리고요, 제 앞에 하나의 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칼. 근데 그 칼을요, 의사한테 주면 그걸로 뭐 할까요? 수술을 하겠죠? 그 칼을요, 똑같은 칼을 요리사한테 주면 그걸로 뭐 할까요? 요리를 하겠죠? 자, 근데 그 똑같은 칼을요, 연쇄살인마한테 주면 뭐를 할까요? 사람을 죽이겠죠? 자, 근데 그 세 분한테 제가 다른 도구를 쥐어드렸나요? 똑같은 칼이라는 도구를 쥐어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뉴스킨이라는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요, 누군가는 의사처럼 하고요, 누군가는 요리사처럼 하고요, 누군가는 연쇄살인마처럼 남을 죽여가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적어도 이 에이스 그룹, 이 400여 분이 들어와 계신 이 에이스 그룹은요,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요리사와 의사처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세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할 수 있을까는요. 일단 첫 번째,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요. 평범한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에이스 그룹 안에서는요. 내가 배울 자신만 있다면 그리고 배울 마음만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그 교육 시스템들이 이 에이스 그룹 안에 엄청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할 자신 없어도 돼요. 잘 배울 자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잘 배울 자신 이전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만 있으시면 돼요. 그 살고 싶은 삶을 한번 꿈꿀 용기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이러한 삶인데 진짜 그 삶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인가 아닌가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영역의 부분 있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요.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해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요.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오늘 초대해주신 분께서 도와주실 거고 여기 계신 400여 분의 사업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 반품이 됐던 배송이 됐던 아니면 신제품 개발이 됐던 뭐 행사가 됐던 법무적인 게 됐던 행정적인 게 됐던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심지어 아까 전에 앞에서 스피치 해주셨던 이호빈 사장님 있죠? 이분은요, 미국에서 혼자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이 비즈니스를 너무나 잘 펼쳐나가고 계세요. 뭐 이호빈 사장님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랬나요? 뭐 이호빈 사장님은 모든 능력치를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줌이라는 어플이 발전이 되었고 이 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에이스 그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초대해 준 이 스폰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이스 그룹을 통해서 배우고 도움을 받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문점들을 오늘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면서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거든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PPT입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5년 전과 현재 그리고 5년 후.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항공정비사를 선택했더라면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제가 찾아뵐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항공정비사를 선택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다니고 싶을 때 여행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플 때 진짜 편하게 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한 거고요. 그 5년 전에 선택한 그 뉴스킨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지금 당장 성공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유로운 삶, 내가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을 때 찾아뵐 수 있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삶, 그리고 나의 어떤 피부나 건강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앞으로 내가 멋진 아빠, 옆에서 함께 배워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5년 후는 더 설레요. 왜냐면요,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여기 계신 400분 중에서 딱 한 명만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딱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0명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그룹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스폰서와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400분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설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나 혼자 성공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성공한다면 진짜 5년 후, 10년 후는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삶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작은 용기를 가지고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삶이 있다라면 그 삶을 이루어줄 수 있을 만한 도구가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다라면 그 뉴스킨 비즈니스가 그게 가능하다라고 최민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한 번뿐인 인생을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게 디자인해서 앞으로 멋진 삶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 강의를 끝으로 이 사업 다 알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스폰서님들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께 꼭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저 아직도 의심이 들고 겁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저 최민규 사장님처럼 이 비즈니스를 용기 있게 비즈니스를 전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용기 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